올해 하반기에 FDA 승인 국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제 그 FDA에서 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회사 주인공이 한미약품 같죠? 이 롤론티스 포지오티님 요만큼 요 FDA에 대한 어떤 좀 그 시판 허가가 오늘 9월 달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저런 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는 거는 저런 한미약품이 저런 기대감과 이슈가 있구나 보시면 되는데 한미약품의 차트를 잠깐 볼게요. 리보세라니 빨리 저렇게 쳤으면 좋겠죠, 그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일단 추세는 이뻐요. 추세는 이쁜데 요 정도가 단기 바닥 같고 단지 이제 금액이 크니까 이 종목이 조금 느린 맛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 보긴 좀 그립고 일단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 주봉에서 중기적인 추세를 이탈해서 20선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굳이 매수하려면 20선 이탈하기 전에 매수, 깨면 손절. 그러니까 20주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29만 7천 원이 되고 29만 7천 원 깨지 않는 한 들고 가고 깨면 손절. 아무리 9월 달에 FDA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 주식은 절대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좀 재밌는 얘기 몇 가지를 좀 할 건데, 예전에도 한번 다 알려드린 얘기거든요. 다 알려드린 얘기라, 사실은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LB 하면 항상 나노코박스보다 제가 리보세라니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HLB 그룹주들이 많이 급등했을 때가 베트남에 나노코박스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한때 막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요 날이 내가 작년 8월 달인가 그래요. 8월 달에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다시 베트남에 대한 어떤 나노코박스의 지지부진함 이런 것 때문에 나노코박스도 그런 영향도 좀 많이 무너지면서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바닥 다지기를 몇 개월간 했죠. 이렇게 몇 개월간 하면서 리보세라니보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추측성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그죠? 이 삼상 실험에서 탑라인 지표들이 삼상에서 탑라인 지표들이 원체 잘 나오면서 이렇게 HLB 주가들이 다시 반등해주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살짝 조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깨지 않을 때 다 안 깨고 있다고 그랬죠. 아직 저번 주에 종가상 깨지 않을 때 잘 안 깬 거예요. HLB에 보면 우리나라 사실은 암사망 2가 간암이죠. 근데 이제 1차 치료제가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사실은 경쟁률이 심한데 그 경쟁률이 심한 이 어떤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냐면 예전에 간암의 소라페닙, 렘파티닙 이런 거에 대한 이 표적 항암제 사실은 특별히 표적 항암제 좋은 게 없었는데 요걸 극복한 회사가 하나 나타났죠. 세계적인 회사 로슈사죠. 로슈사에서 나타났는데 이 티센트릭하고 표적 항암제 아바스틴 병용요법이에요. 그러면서 소라페닙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새로운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로슈사 이런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요법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간암 1차 치료제로서 쓰고 있는 건데 리보세라닙이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빠르게 그런 간암 치료제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고 실질적으로 간암 치료에 대한 탑라인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제 예전에 시장에서 알려준 거는 그래요. 리보세라닙하고 캄넬리주마비 3상 임상에서 그만 알려드린 아바스틴 티세틱 조합보다 최소한 좋거나 동등성 이상의 약효를 확인했을 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예전에 소라페닙보다 무조건 좋은 거고, 이런 어떤 얘기들을 들어보면, HB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라페닙보다 무조건 좋은 거고, 지금 1차 치료제로 잘 사용이 되고 있고, 승인이 나 있는 아바스틴 티세트릭 조합보다도 최소한 동등성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격이죠. 최소한 루슈가 갖고 있는 이런 판매 가격보다는 HLB가 굉장히 가격을 좀 더 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지만은 환자분들에게도 이게 좋은 기회가 되고 실적으로 HLB의 글로벌 회사를 커가기 위한 이런 어떤 좋은 발판이 되는데 가격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가 똑같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죠? 가격은 똑같은데 효과가 좋아. 그럼 가격은 저렴한데 효과가 좋아. 효과가 똑같아. 그럼 당연히 저렴한 가격 쪽으로 많은 또 소비자층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층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HLB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티세트릭 아바스틴 병용요법이 간세 포함 1조 치료제에서 급여 적용을 받았죠. 이렇게 기존 치료제 대비 생존 기간 개선이 확인이 된 최초의 면역 항암제입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요새는 병용요법 쓰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인법으로 인해서 시센트릭 아바스틱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고 드디어 이제 급여 적용도 되는 이 기사가 7월달 기사인데 리버세라님이 뭐 이렇게 아직까지 저 단계까지 못 갔다 승인도 못 받은 거니까 대신에 리버세라님이 계속 좋은 결과를 발표하고 에스모에서 9월달에 좋은 결과가 나오고 FDA 뭐 통과가 되고 뭐 이렇게 쭉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리버세라님이 갖고 있는 HLB에 대한 그 회사 주가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주가들이 우리 뉴스로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죠. 아무리 좋은 뉴스, 좋은 호재를 갖고 있어도 알았으니까 자리를 깨지 말고 추세를 지켜줘. 이렇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자리를 깨지 않고 잘 이어가는 게 맞아요. 얼마 전에 또 그저 이거 알려드렸는데 급성 간암 임상에서 급성 간암도 있죠. 33%에서 안전 간암이 확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HLB의 그 리보세라님에 대한 행보는 사실은 제가 봐도 원래 저는 우리가 회사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의학 박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러한 뉴스나 기사 정도는 참고로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알 수밖에 없죠. 우리가 회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냥 리버세라니 어쨌거나 간암에 대한 모든 지표들이 상당히 좋구나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또 자리도 안 깨고 있고 주봉 기준으로 저번 주 종가 기준으로만 봐도 전체적으로 다 잘 지켜주고 끝났어요. 그 HLB 5주선, HLB 20주선, HLB작 2선 위에 있고 테라퓨틱스도 2선 위에 있고 물론 다음 주에 한 주 정도는 또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특히 제가 HLB 살펴보면서 오늘은 박셀바이오 좀 해보고 특히 원숭이 두창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박셀바이오가 한 주간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45.8% 올라갔고 상술률 1위를 급등을 했는데 역시 박셀바이오 동안 그래도 간암 치료 제한 이슈가 좀 있죠. 이제 박셀바이오 주가를 좀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요번에 60선 돌파해줬거든요. 항상 제가 수급주선으로 알려진 60주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부터 60주선 가격이 저번에 57,500원이었어요. 이런 자리 57,600원대라든가 500원대만 이탈하지 않거나 30분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야 될 턴 하나 걸었는데 이런 자리만 이탈하면 추가로 상승하는 거고 저걸 깨면 의미가 없어요. 저걸 깨면 물론 중장기적으로 길게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어디서 들리는 뉴스, 어디서 들리는 소문, 야 누가 그러는데 막 세력들이 다 빠져나갔는가 봐. 아니 누가 그러는데 세력들이 들어왔대. 누가 그러는데 간암 치료제가 어떻게 됐대. 이런 거 믿지 마요. 이런 거는 모든 돌리는 소문은 그냥 뉴스일 뿐이고 참고일 뿐이지 여기서 자꾸 이상한 생각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력이 아닌 이상 그런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건 추세죠. 알았으니까 57,500원만 깨지 마. 그럼 내가 단기로 들어가든 장기로 들어가든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뭐 중장기로 들어가겠다. 그럼 60선 깨서 기다렸다 5선을 사면 돼요. 뭐 2, 3년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60주선 깨면 그에 맞게 대응하면은 딱 맞습니다. 항상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자꾸 뭐가 있냐면 자리를 깨고 자꾸 무너지는데 여기서 좋은 생각만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쉽게 삼성전자 한번 예를 볼까요? 이 친구가 예전에 8만 원을 갔었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비싼데 막 10만 전자를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사람들이 지금 너무 과하다. 개인들도 많이 사고 근데 특히나 5개월선 깼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중장기 분들은 상관없어요. 내가 뭐 매달 꾸준히 산다거나 뭐 1년에 한 번씩 더 산다. 나 1년에 한 번씩 사 삼성전자를 큰 돈을 실어서 이러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저점에 사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스윙이나 단기로 들어가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삼성전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뉴스가 어떻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HLB나 HL생명과학이 지금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제 눈에 좋아 보이거든요. 리버셀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자리 깨고 딱 무너지면 우리가 물론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여서 항상 주식이 떨어지거나 무너진다. 어떤 분들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개미털기를 하는 거다. 뭐 아니면 누굴 놀래키려고 하는 거다. 뭐 속임수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차트를 객관적으로 깨끗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60선 밀고 내려오면 아차하면 수급이 위험해졌구나. 그럼 단기적으로 밀릴 수 있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할 건가? 과연 다음에 더 밀렸을 때 한 번 더 사서 물타기를 한다든가. 근데 실적으로 60선 깨면 5선까지 밀리거든요. 5선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매수한다든가. 요렇게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하는 거예요. 주식은 전략을 짜고 하는 거지 함부로 막 뛸 때 내동매매한다거나 막 쫓아가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는 절대 깨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고 계획을 갖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잘 끝났어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추세가 크게 우하향으로 밀리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오늘 HLB 그룹도 살펴보면서 원숭이 두창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이제 한 영상에 같이 담아놓을 건데, 자,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두창 국제적 공동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대충 내용을 좀 보면, 결국은 그 사무총장이 좀 밀어붙였다는 의원들은,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있는 사무총장이 아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비상사태가 좀 선포가 됐는데, 원숭이 두창 관련 좀 볼까요? 미코바이오메드가 상당히 좀 애매했었어요.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 멤버분들하고 실방을 진행하면서 야, 이게 오두선이 올려놓을까 못 올려놓을까. 그 박셀바이오도 이제 고민했었는데 저 친구도 과연 제자리 간가가데 다 제자리 갔고, 특히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원숭이 두창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하죠. 월봉에서는 아직 이번 달 종가상 깨지 않을지는 안 깨고 있긴 한데, 여기까지 손절 라인을 잡으면 너무 깊겠죠. 주봉을 봤어요. 주봉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5주선 자리가 있어요. 여기를 돌파 못해주면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떨어지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아무리 좋은 뉴스, 호재를 갖고 있다 해도 결국은 기사는 쓰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날아가면 기사는 나와 있어요. 내일 날아가면 원숭이 두창 비상 사태 선포로 인해서 미코바이오가 날아가다. 내일 진단키트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역시 원숭이 두창 비상 사태로 인해서 진단키트가 이렇게 나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뉴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서 재료 소멸이 됐다. 뭐 그냥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한 얘기인 건데, 우리는 이런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일단 저번 달 금요일 종가상 오두선의 가격이 14,000원대인데 오두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내일 갭을 떠서 올라가든 떠서 날아가든 간에 그냥 오두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일봉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자꾸 못 뚫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를 땅 떠서 출발했다. 여기까지 가량이 높아요. 17,100원.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고 떨어져 확률이 높고, 이 17,000원대를 뚫어주면 상한가를 가는 거죠. 주식은 뚫어줘야 될 자리를 뚫어줘야 되는데, 이 뚫어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바로 호가창 같은 데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붙어요. 쫙 뚫어주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잘 보시되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거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 스캘프 하시는 분들, 또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일 당연히 희랑률이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뛰면 어떻소는. 그러면 누군가는 또 스캘프 하시는 분들도 들어올 테고,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도 들어올 테죠. 그죠? 심리적으로 조절도 못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 한날 대응할 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14,000원대 밑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좋고, 특히 출발할 때 5일선 깨지 않고 떴다가 17,000원대 돌파 여부를 꼼꼼히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앞에도 일단 요렇게 11선제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어서 최초에 15,800원대를 뚫어주는 게 중요하고, 요 정도를 간단히 뚫어주다가 변이 걸릴 거야, 아마. 그러면 17,000원대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17,000원대면 거의 상한가 근처예요. 잘 판단하시고 보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차백신 연구소인데,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 이제 월봉 기준으로는 아직 5개월선을 하향 이탈하지 않고 있죠. 자, 제가 5개월선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알려드렸죠. 7,910원대가 5개월선인데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박셀바이오가 본격적으로 날아가거나 힘을 받았던 시점이 어디냐면 정확히 5개월선 뚫어줄 때, 제가 이거 뚫어주고 나갈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이때가 가장 강력하고 이전 고점 다 뚫고 날아갔죠. 자, 그러니까 이 차백신 연구소 같은 건 뭔 얘기냐면, 지금 다음 주가 이제 월봉 마감이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절대 5개선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꼬리 달고 쭉 떨어져요.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는데 79,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실적으로 딱 찍어보면 가격 나오죠. 이렇게 5개월선이 7,900원이기 때문에 7,900원 같은 자리만 깨지 않으면 일단은 장기적으로 추세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봉에서는 이제 어제 금요일날 종가상 20선 훼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추세가 아직은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그렇게 해요. 물론 이건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도 본인에게 있고,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단타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스캘퍼냐, 또 스윙 투자자인지 중장기 투자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포지션에 변화가 있는 것도 맞아요. 자, 그래서 차백신 연구소를 단타 단계를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월봉, 그죠? 주봉. 전 단타 단계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일봉, 요 세 개를 다 놓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 상태에서 분봉까지 해석을 해놔야 모든 그 기법적인 게 완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바로 이슈를 알면 되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뭐 단타 단계를 엄청난 큰 수익을 내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꾸준히 이렇게 주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뭐 슈퍼개미도 아니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내가 단타를 하든 단기라든 뭐를 하든 간에 공부를 해놓고 이러한 이슈를 알았으니 자리를 아끼면 되는데 그냥 20점만 아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20점까지 7,900원대가 되고 이제 7,400원대가 되고 가깝게는 5개선 7,900원을 밀고 내려오게 되면 순간 20%까지 떨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원수유두창 비상사태 선포됐는데 차벽신용 관련자 아니까 왜 떨어지지?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요. 제가 뉴스를 알려드린 거는 이 뉴스 때 꼭 뛴다는 게 아니라 뛸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근처에서는 매수해 볼만 하다는 거지. 이런 뉴스로 인해서 무조건 뛴다, 100% 올라간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뉴스는 무조건 참조사항, 재료도 참조사항이에요. 물론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것조차도 그냥 생각일 뿐인 거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중요하다. 차백신연구소는 5개월 선을 밀고 내려오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고 밀고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해줘야지만이 강하게 흐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녹십자 MS도 이제 월봉에서 일단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자, 주봉에서는 5주선을 간신히 사수해줬습니다. 8,100원대 간신히 사수해줬기 때문에 내일은 한번 그 녹십자에서 살짝 볼만해요. 많이 떨어졌는데 예전에도 대량거래 원수유두창 관련해서 대량거래 잘 터졌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21선만 깨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녹십자에서도 잘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제놀루션도 이제 새롭게 원수유두창 관련해서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됐는데 자, 이 친구는 자, 월봉에서 5개선 위에 있죠. 13,100원대 똑같아요. 13,100원대 밑으로 밀고 내려오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 20선에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내일 떠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고 깨지 않는 건데 일봉에서 보면 살짝 뭉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고 내려오게 되면 이 친구는 떨어짐이 높지만 이렇게 잘 끝난 거예요. 여기가 22년도 6월 9일날 저번 달에 뚫어준 자리에 자 어떤 주식이든지 앞에 있는 매물대를 대량 거래를 통해서 뚫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 대량 거래 들어오신 분들이 잠깐 도전 걷다 날아간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얘기는 내일 원수유두창이 어떻게 되든 잘 뛰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간단하게 금요일 종가만 훼손하지 않으면 한번 사볼만 하겠다. 왜? 이날 떴잖아요. 이날 몇 프로 갔냐면 20% 갔는데 이때 원수유두창 관련으로 떴어요.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는데 굳이 미코바이오 매대가 아니래도 다른 종목들도 매수할 만한 위치 자리가 있다. 그래서 월요일날 잘 봐야 돼요. 물론 저희 멤버님들은 우리 이제 멤버님들은 이제 새로 가입하신 분들도 꽤 계신데 제가 항상 아침 8시에 실방 진행을 해요. 빠르면 7시 반에도 하는데 실방 진행을 하면서 호가창도 보고 10시 20분까지 저랑 같이 있기 때문에 원수유두창 관련주를 제가 잘 알려드릴 거예요. 아침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이걸 꼭 읽어보세요. 멤버님들이 필히 시청하셔야 될 주식 기본 강의인데 이거 읽어보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다 저기 녹아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고 자 오후 실방에서도 만나고 이게 장 전에 시장이 열리기 전에 그죠?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렇게 만나니까 이때 많은 관련주들 원수유두창 관련주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해서 멤버님 참석하시면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8시에도 하는구나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돼요. 아침 8시에 장전에 하는구나 생각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돼요. 자, HK 이노에도 역시 보면 원수유두창 관련 진단키트 이쪽도 연결되어 있고 수진택도 마찬가지죠. 항상 저런 뉴스단 차트라고 그랬죠. 자, 42,550원이 5개월 선인데 깨고 있기 때문에 할 리스크가 있지만 주봉에서 역시 20선 지켜주고 있죠. 이 20선이라는 애가 굉장히 좀 만만치 않아요. 이 친구 뚫기도 어렵고 예를 들면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어떤 전기차의 흐름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날 빵빵 뛴 친구들이 있어요. 폴라리스, 세원이라든가 센트라무테야 다 어디 맞고 떨어졌냐면 다 20주선 맞고 떨어졌어요. 그만큼 20주선이라는 친구가 좀 저항선 역할을 잘 해주게 되는데 또 올려놨으면 뚫어놨으면 자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자리를 돌파를 해놨으면 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방으로 안 열리죠. 자 이게 매물대가 있어요. 어떤 주식이라는 게 돌파일 자리 돌파해줬어. 이게 막 20주선이야 그죠? 근데 조정이 들어오겠죠. 하늘도 없이 그냥 무상증자 이슈처럼 매일 점상점상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반 정상적인 주식 같은 경우에 눌림목이라는 게 생기고 지켜줄 자리가 있어요. 요게 20주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올라갔죠. 이 상황을 그대로 HKN에 끌고 오면 20주선인 41,900원, 42,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최종적으로는 대바닥만 안 깨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42,100원대 이런 자리를 깨지 않으면 42,000원대 아마 원수유두창 관련해서 한두 번 또 움직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젠텍 같은 친구들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골드 분들 이상이시면 돼요. 자, 수젠텍 같은 것도 보면 사실은 이 친구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알려드렸죠. 이 친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이 20개월 같은 자리도 완벽하게 장악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번 달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번 달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주봉입니다. 애매하게 끝났어요. 아까 알려드렸는데 이제 박셀바이오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차트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주식은 제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꾸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봐 샀어야지 내가 사라고 그랬잖아.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그걸 맞춘다는 사람이 더 신기한 거야. 10개 중에 한두 개 맞췄을 거예요.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라고 그랬죠. 60주선만 안 깬다고, 안 깨면 괜찮다고 제가 박셀바이오를 알려드렸는데 뭔 얘기냐면 수젠텍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왔어요. 적게 올라친 거 아니에요. 여기서까지 한 80%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그러면 당연히 맨날 올라가면 좋은데 조정이 오겠죠. 조정이 왔을 때 바로 저 똑같이 설명할 거예요. 그냥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조정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돼요. 뭔 얘기냐면 수젠텍도 원숭이 도창 관련해서 진단키트가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60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뛴다는 얘기죠.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봉에서는 안 보여요. 일봉에서는 정확한 자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차트를 이해할 때는 월봉, 주봉, 일봉을 다 같이 놓고 해석을 하셔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주봉에서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내일부터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원수유창 관련주로 또 떴다고 뉴스 나올 거예요. 자, 액세스바이오도 역시나 원수유창 관련주로 진단키트 연결이 되어 있는데 월봉의 이치는 만만치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27,000원 되긴 하는데 일단 20개선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경기감이 있어야 되지만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주봉에서 60선 이상 안 하고 있죠. 저번 주 얼마든지 밀고 내려왔을 수도 있었어요. 지켜줬죠. 그럼 역시나 똑같아요. 다음 주부터도 역시나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겠구나. 가격이 18,700원대가 되죠. 그럼 18,700원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요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은 매수해놓고 공부하가 아니라 공부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매수해줘야지만이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매수할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도대체 내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종목을 저 자리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뇌동매매하게 되고 붙들어 어떻게 물리게 되니까 항상 공부를 통해서 단타를 하든 단기를 하든 스윙을 하든 계획을 갖고 공부를 하고 사는 거예요. 자, 파미셀을 봅니다. 파미셀도 마찬가지로 보면 월봉에서 많이 바닥권 찍었고 자, 주봉에서 보면 이제 5선 위에 있거든요. 이 5선만 깨면 돼요. 가격이 11,900원대, 12,000원대만 이틀하지 않으면 22선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미노로직스도 연결은 잘 돼 있는데 일단은 좀 애매해졌어요. 5에서 밀고 내려오고 있고 이 친구는 일단 1차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만 역시 월봉 기준으로 아직 다음 주 거래일이 남았고 주봉에서 20주선 아슬아슬하게 지켜냈어요. 2,360원대인데 2,360원대는 깨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살짝 반등해서 뛰면 역시 내일부터는 반등해줄 확률이 좋고 단 2,360원 깨게 되면 밑으로 하방으로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자,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이 친구도 연계 살짝 되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약해요. 원소유장 관련주들은 미코바이오메드, 차백신연구소, 녹십자 MS, 블루베리 NFT, 또 진다키트 쪽으로는 수젠텍이라든가 이런 친구가 강하기 때문에 동구바이오 제약은 그냥 그런 쪽으로는 좀 연결 안 될 것 같긴 한데 다행인 거는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자, 동구바이오 제약이 지켜줘야 될 자리는 무조건 저번 달 저점이에요.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 추세를 유지해주는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됩니다. 큐루컴도 연결은 잘 돼 있는데 이날 큐루컴이 빵 때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원수지 투창 때문에 그래요. 이날 뛴 가격이 거의 한 상한가 갔다 순간 상한가 갔다 떨어졌어요. 앞으로 21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월봉에서 일단 주가가 낮아요. 싸죠. 싸고 주봉에서도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내일 순간 잘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보고 계시기 바라고 블루베리 NFT도 월봉에서 이치가 굉장히 낮아요. 제 바닥권에 있죠. 이렇게 바닥권에 있고 앞으로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올라갈 건데 내일 같은 날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실제 주봉에서 우선 붙여놨는데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20선 타고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 NFT도 순간 잘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죠? 자, 캐스피온 같은 경우 잘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친구 원체 추세가 하향이라 약간 리스크는 있어요. 가격은 싸지만 살짝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 위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좀 선택할 수 있는 게 낫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많이 뛰었는데 살짝 움직이는 친구라 그냥 관련주를 살짝 연결 갖고 왔는데 굳이 원수유창 관련주를 살려면 미코나 차백시나 녹십자 제놀루션
뭐 이렇게 수젠텍, 액세스바이오, 블루베리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좋아요. 자, GRT도 예전에 그 한번 띡 엮이면서 이렇게 떴거든요. 한 7% 갔는데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월봉에서 보면 거래 정지 기간도 있었고 아주 좀 단단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5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5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일봉에서도 추세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역시 원수장 관련주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해요. 우리가 주식이 최초에 20개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떨어졌다 반등해주고 있는데 지금 추세는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자, 주봉에서 이주에 있죠. 이 지금 원숭이 도장 관련주로 뛰든 말든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봉에서 지하권으로 들어오는 241선 자리만 이틀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때도 한번 경고해드렸거든요. 요때 이제 그 반등해주길래 240선 깨면 위험하고 당연히 박스권 깨면 위험합니다 했더니 박스권 깨자마자 크게 무너지고 꽤 속으시겠죠. 이제 다시 제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앞으로도 절대 240을 깨지 않는 자리 이런 데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 HLB 그룹주들 보면서 제가 원수유창 관련 같이 봤는데 제가 이 영상을 항상 새벽 5시에 편집을 해서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내일 원수유창 관련주를 좀 생각해 보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HLB 그룹주, 셀트리온 그룹주 보면서 원숭이 도장 관련주들도 좀 같이 볼 수 있는 좀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